이번 주 전국 19곳에서 10,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요자들의 새집 선호 현상으로 신규 분양 시장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이 7월부터 투자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기한 가짜 백수호 논란에 주가가 폭락한 내추럴 엔도텍이 식약처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가짜 백수호를 둘러싼 진실 공방,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센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전국 19곳에서 13,246가구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 17곳의 모델하우스에서는 30만 명의 수요자가 몰리며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새집 선호 현상으로 신규 분양 시장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서 1만 가구 이상 분양되는 물량 공세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13,972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전국 19개 사업장 13,246가구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513가구 등 9,615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방은 광주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 600가구 등 3,631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건설사들의 물량 공세에 수요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개관한 17곳의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동안 30만 명의 수요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파크타운에는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매매 수요가 증가한 데다 청약제도 간소화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정책적 규제 완화 등이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기적으로 봄 분양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양 물량 중 민간에서는 총 8,626가구를 공급합니다. 내일은 코오롱 글로벌이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3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29일에는 롯데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운정신도시 롯데캐슬파크타운 1,076가구를 공급합니다. 부동산 청약 열풍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도 34%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2,2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여름 비수기 전까지 꾸준히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새집 선호 탓에 신규 분양 시장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이 7월부터 투자 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비상장 주식, 부적격 등급 채권, 파생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근로자 책임형인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 자산 총 투자 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 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 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 사업자끼리는 상품 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제품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어 무피소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주가가 폭락해 오늘까지 4일째 하한가를 맞은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이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100% 진품 백수호만을 사용한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추럴 엔도텍 제품 검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조만간 가짜 백수호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주도주였던 내추럴 엔도텍이 대폭락을 맞았는데요. 처음에 소비자원에서 백수호가 가짜다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코스닥 지수가 한꺼번에 5% 이상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 백수 논란이 불거진 후 4거래일 만에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1조 6,743억 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8,778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9위에서 24위로 내려앉았고 주가는 전날 대비 14.82% 하락한 45,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영향으로 바이오와 제약주들도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폭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째인 지난 금요일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논란 직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원과 내추럴 엔도텍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내추럴 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소비자원이 3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한국소비자원 측으로 보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식약처가 내추럴 엔도텍은 다른 일반 식품과 달리 발표를 늦추자고 했는데 소비자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소비자원은 유전자 변형식품 검증만 하는 회사에 조사를 맡긴 게 맞느냐. 세 번째, 소비자원이 정당하다면 해당 조사기관을 밝히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주요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이 실시한 검사 방법과 결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해갈 당시 밀봉을 하지도 않고 가져갔고 소비자원이 실시한 검사 방법이 서열 분석 등 모두가 백수호와 이어부피소 검사를 구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비자원은 식약처 공인검사 방법과 농림부에서 개발된 시험법 등으로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수거하기 때문에 이어부피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 해당 재배 농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내추럴 엔도텍에 따르면 농가로부터 원료를 수거해 갈 때마다 자체에서 매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이어부피소가 검출이 되면 그 원료를 폐기시키고 해당 농가와 계약을 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동일한 원료 공급업자라도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되어 있기에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수거해서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소비자원은 32개 업체 중에 내추럴 엔도텍이 원료를 공급하는 6개 업체에서 이어부피소가 검출되거나 백수호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둘의 주장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소비자원은 검찰에 내추럴 엔도텍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백수호 제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내추럴 엔도텍 법무팀과도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 회사는 100% 백수호만 원료로 사용하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변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실은 조만간 우리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백수호 원료를 수거해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 싸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 랠리 속에서도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한 소액 투자자들의 가슴이 깊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진 CNK 인터내셔널의 소액 주주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상장 폐지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를 펼칩니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의 31.5%에 이르는 의결권을 최대 주주에게 위임하고 모금 운동을 통해 7억여 원도 모았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 이의 제기를 한 기업은 CNK 인터내셔널을 합쳐 총 9개입니다. 태창파로스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L에너지, YG파워, 스틸앤리소시즈,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등은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업도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의 신모델 G4가 이번 주 수요일 공개됩니다. 두 전자업체가 같은 달에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인 건 처음인데요. 두 스마트폰의 동반 출격을 놓고 이동통신 시장 반응에도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의 G4 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G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내놓은 이후 2-3개월 뒤에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제품은 같은 달에 출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LG전자는 G4의 뛰어난 화질과 카메라 성능, 아날로그 감성의 천연가죽 소재를 적용한 디자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LG전자가 2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G4 출시를 앞당겨 삼성전자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면서 업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에서는 두 스마트폰이 동시 판매되면서 이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LG G4가 예상보다 저렴하게 출시된다면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G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신제품이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입니다. 문의를 하신 분이 좀 적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 기존부터 그랬기 때문에. 근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되고 나서 많이 팔리는 편이고. 두 스마트폰의 이례적인 동반 출격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섣불리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효성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최대 섬유 기계 전시회 인도 인터텍스에 참가해 고기능성 섬유 스판덱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효성은 크레오라 브랜드로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은 무슬림 웨어를 중심으로 스판덱스 원사 수요가 급증해 전체 무슬림 시장의 테스트 마켓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준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88%가 무슬림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가 13억 무슬림 시장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정보 제공 사실을 은폐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전단,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특히 응모권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과 연락을 위한 거라고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담당 직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 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한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꺾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 미반환,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편법 꺾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신한농협, 하나, KB 등 4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이 같은 편법 행위를 검사키로 했습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데 이때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제 갓 직장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이 은행에서 4%에서 5%대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과 청년들도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대출 상품인 대학생 청년 햇살론 2,500억 원 한도로 오늘부터 출시합니다. 신규 대출은 대학생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군필자는 연령이 31세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까지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은 신규 가입의 경우와 같으며 연 4.5%에서 5.4%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출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LS그룹의 산업기계 첨단부품 전문기업 LS 엠트론이 만든 트랙터가 북미 시장에서 제품 만족도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제주항공이 지난 1분기 매출 1,444억 원, 영업이익 211억 원으로 역대 분기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모펀드의 해외 투자 비중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오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7.3% 증가한 2,3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요. 이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가정에서 이 매트리스를 청결히 관리하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침대 매트리스 속에 무시무시한 미세먼지와 진드기가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진드기는 각종 피부 질환과 비염, 천식 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데요. 다들 침대 매트리스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일상생활에서 매트리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한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침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매트리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따로 하는 게 없었어요. 부피가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매트리스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양하경 씨. 침대 매트리스는 안전할까요? 전문 업체와 함께 매트리스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전문 장비로 매트리스 위를 여러 번 훑어주고 난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했던 매트리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각종 먼지와 진드기가 한데 엉켜나온 모습입니다. 확대경으로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얀 반투명한 색깔로 된 진드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장비로 채취되면서 죽은 것이고, 황갈색 진드기는 죽은 지 오래된 것인데요. 특히 이 죽은 진드기의 사체에서 나오는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각종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진먼지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 각질이라든가 그런 집안에 있는 먼지 같은 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진먼지 진드기가 죽거나 걔들이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면 사람 피부에 닿게 되면 대표적으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알레르기 비염, 현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매트리스 청소를 해봤습니다. 우선 전용 브러쉬로 프레임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부직포 키트로 프레임을 물 청소합니다. 원형 브러쉬로 매트리스 측면에 먼지도 제거합니다. 헤파 필터백을 장착한 청소기로 한 번 더 먼지를 강력하게 흡입하고요. 진먼지 진드기 제거 전용 살균제를 도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살균기로 유해 세균을 제거합니다. 청소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오염도를 측정한 차이입니다. 원래 매트리스에 이렇게 먼지나 진드기가 많은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 봤어요. 저렇게 많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직접 이렇게 오늘 매트리스 오염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 안에 저렇게 많은 먼지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돼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더 감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매트리스 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번거롭지만 이불 커버나 이불 같은 경우는 자주 세탁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이불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예 들쳐내시고 자연적으로 건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예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 비싼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매트리스를 구매하시게 되는데 수명이 5년에서 7년이라고 관리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매트리스가 수명이 연장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만큼 그 청결한 관리도 중요한 매트리스. 수시로 햇빛에 말리고 털어주거나 매트리스 커버를 자주 세탁해주는 것만으로도 진드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으로는 고온 현상이 계속돼 한낮엔 여기저기 반팔차림하신 분들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면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 24도, 청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사시는 분들 비가 얼마나 올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5에서 10, 전북과 경북 남부는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맑은 후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충청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춘천 27도, 청주도 28도로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남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4도, 울진 22도로 오늘처럼 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처럼 덥진 않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 한낮에 광주, 전주 24도, 부산 20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남해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 4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유독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다할진인데요. 여러분도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생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